잡심리 촬영소 네. 이야기를 같이 이제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마주라고 할 정도의 단어는 참 네, 그렇죠. 멋진 단어죠. 그렇죠. 영화에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그 명작을 만들어낸 거장에게 당신의 그 작품에 바치는 헌정으로 그쵸. 존경, 리스펙트를 담아가지고 그쵸. 하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 인간들은 베낀 다음에 그 오마주였다고 이제 변명을 해야 되거나.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기법이기도 한데 이 안에 정말 그 여성 감독의 이야기가 이제 원작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여성 감독이 찍은 영화가 여판사라고 하는 영화고 실제 네. 있는 영화고 그 홍은원이라고 하는 뭐 정말 예전에는 아기를 업고 영화를 찍었다고 할 정도로 뭐 첫 번째 감독은 아기를 업고 찍고 그 시대. 두 그 번째 시대. 감독은 여성 뭐 감독들은 당시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뭐 집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말렸겠죠. 지금도 뭐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 62년도에 이 여성 감독이 찍은 영화예요. 이 여판사란 영화가 이 오마주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릴테이프 이제 편집을 저는 실제로 해봤었거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제를 하게 되면 이 이제 여러 개 테이프를 빨리빨리 교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릴테이프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얀색 테이프하고 릴테이프도 이제 중간에를 또 테이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자르고 필요 없는 예. 부분 도려내고, 그리고 이 부분끼리 한 다음에 여기다 쫙 붙이는 거잖아요. 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듯이. 네. 네. 실제로 지금 뭐 우리 황쌤은 편집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뭐 이제 디지털에서 한다 그러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요즘 애들이 네. 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한글에 네, 네. 저장하기에 있는 저 네모 플로피 디스크가 뭐냐고 네, 묻고, 네. 못 봤으니까 애들 네. 왜 저장하기 아이콘이 저거예요? 네. 플로피 디스크냐고 묻고, 네. 그리고 프리미어나 그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보면은 네. 대부분 아이콘 같은 게 필름 쭉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 위에 맞아, 구멍 맞아. 뚫린, 네. 위아래 구멍 뚫린 네. 영상 컷들이 쭉 지나가는 네, 게 네. 아이콘이 나오는데, 네. 요즘 애들은 모르죠. 저게 뭐예요? 왜 영상이 구멍 뚫린 거 사이로 지나가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이니까.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릴테이프의 축소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거든요. 테이프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는 노래를 지금은 막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지만 네. 그때는 원하는 것만 뭐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거 그렇죠. 녹음해가지고 그걸 또 정지 누르고 네. 더블 데크를 또 연결하고. 그렇죠. 뭐 이거는 또 네. 그 노땅들의 얘기라고 할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라디오에서 이제 신청곡을 틀어주면 맞아요. 제일 좋았던 게 예. 무슨 노래 듣겠습니다. 들으시죠. 라고 한 다음에 딱 나오는 게. 예. 그래가지고 나오고 끝까지 다 들려준 다음에 지금까지 무슨 노래 들으셨습니다 하면 제일 좋아요. 딱 녹음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꼭 이제 반주 나오는데 거기다 그래서 목소리 올라가면서. 넣어가지고 거기다 목소리 맞춰가지고 목소리 들어갔다 그러고, 그리고 처음은 정상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뒤에서 또 잘리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1절만 하면서 중간에 자르는 그것도 음악 다 섭섭하죠. 녹음 못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레코드판 가게에서 이런 거 녹음해주는 테이프 네, 그렇죠.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로 친구들 준 기억도 있고. 네네. 그래서 릴테이프 편집이 저는 되게 뭐랄까 익숙한데 네. 이 영화 오마주 속에 실제로 그 긴 영화 필름이요? 필름을 네. 잘라가지고 그걸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성 감독이 그 편집하시는 분을 찾아가게 돼서 이제 예전에 그 편집했던 영화가 어떻게 됐냐 뭐 경로를 물어보다가 네. 이제
필름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어르신한테 이걸 다시 맡겨요. 그러니까 쫙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막 아유, 붙이고 아이, 또 그걸 할 줄 그거를 아시네. 예. 그 안에서 영화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빛이 네. 나와야 쫙 보이잖아요. 네, 네. 밑에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네. 비춰주면은 그거 하나하나 그 요만한 네네. 그 장면 보면서 라이트 박스. 라이트 네. 박스 보면서 잘릴 부분 어딘가 네. 본 다음에 탁 자르고 그러니까. 탁 자르고 가지고 뒤에다 버리고 이제 그것끼리 딱 이어가지고 거기다 테이프 쫙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의 기능 중에 손전등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밑에다 비치고 네, 테이프를 그렇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릴테이프 뭐 아니면 영화 테이프 이런 거를 나중에는 저 많은 거를 테이프를 그러니까 저희도 예전에 그 뭐 방송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이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아 저걸 어디다 보관할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테이프를 그 극장에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시때때로 회수해 가지 틀어주기도 않는데요? 배급사에서 회수해 가는 거 예, 아니었어요? 이제 회수도 해가는데 네. 이걸 갖다 아, 하긴 여러 잊어버리는 개를 것도 있을 예, 거고. 예,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 맞다. 극장에다가 맞아. 복사 하나만 기능이 하질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예. 테이프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막 그 깊숙이 극장에서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한 요만한 깡통이 동그란 깡통이잖아요. 예. 이렇게 막 그 납작한 그 무슨 통조림 통 같은 통같이 생긴 거. 예. 가지고 한 요만할 거고 네. 지름이 하면 요만할 거고요. 예. 네. 근데 그 부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크고. 크죠. 그리고 예. 상해요. 조금 습기만 차도 그 상하고 쭉 보관이 앞에 그 스크래치 예, 생기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화관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장 먼저 네. 뭐 나머지 뭐 건물이 다 부셔지고 날 때까지는 있겠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해서가 아니라 이 저희 중랑구 관내에서도 오래된 영화관이 뭐 지금 현재 한국관으로 사용하는 뭐 중화극장이라든지 지금 뭐 저쪽 그 중랑교 지나자마자 있는 메가박스 건물도 예전에 네. 뭐 새서울극장이라든지 이런 큰 극장들이 이제 중랑구 관내에도 많이 있었고 동대문구 쪽에서도 청량리 주변에 뭐 이 그 화재 나갔고 뭐 이런 뭐 그 뭐 대형각 뭐 화재 호텔 뭐 이런 거 해서 결국은 그런 영화관이 생각보다 한 15개 정도 거기가 청량리 전농동 쪽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었던 많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때는 영화 말고는 뭐 즐길 수 없었으니까 있는 게 그죠. 없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너무 많이 있었다가 이제 그 영화관이 2류 3류로 이제 빠지면서 네. 그리고 집에서 예. TV들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개봉관에서는 하나밖에 안 들잖아요. 네. 근데 2류나 3류로 빠지게 되면 그 2개나 3개를 그렇죠. 네. 한꺼번에 동시 상영. 네. 그래서 동시상영관으로는 또 저희 왜 그 방정환 교육센터가 있는 그 상봉동 그 한국관 바로 건너편에 참치집 거기가 또 예전에 아, 그랬어요? 그 동시를 했던 그 영화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면은 네. 딱 아침에 끊고 내려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안 나가고. 가지고 외워요 영화를. 그런 시절이 그러겠어요, 있었는데. 정말. 외우는 영화. 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동시상영으로 네, 딱 한 편 보고 나면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야 청소하게. 되죠. 예, 청소해야 되니까 뭐 자동으로 불이 딱 켜진과 동시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릴테이 편집 요걸 보면서 아 되게 저도 막 긴 약간 뭐랄까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 릴테이 요 사진을 정말 찾으려고 막 그렇죠. 뒤지고 예, 뭐 그래서 극장용 필름은 예, 예. 큰 네. 건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네. 필름 카메라에 쓰는 그 크기에 네. 35mm 네. 그 정도 큰 건데 예. 이제 뭐 더 작은 거 그 옛날에 캠코더 역할을 했던 8mm 또 카메라 예, 필름이 있죠,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거는 밀짚 모자면 거기다 감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게 이 오마주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겠죠. 정말 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그래서 저도 밀짚 모자 어르신들 시골 가가지고 밀짚 네. 모자면은 그거부터 이렇게 완전히 여기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햇빛에다 뭐 있나 이렇게 봤었어요. 영화 뭐 있나. 정말. 그래서 이 영화 그 이 여성 감독이 나중에 그 없어졌던 필름을 찾게 되는 경우가 모자가 근데 이- 8mm잖아요. 그래봤자 작은데. 예, 작은데 네. 이
밀짚 모자 같은 모자가 엄청 많이 이 영화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많으니까 이제 가져가. 우리 이제 뭐 문 닫고 뭐 이거 안 쓸 거야 이러면서 하나를 딱 카우보이 모자처럼 하나를 딱 들고 와요. 근데 그걸 이 영화 감독의 아들이 딱 써보더니 엄마 나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밀짚 모자 속에 그 모자 속에 그 탭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필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필름 안에 은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해서 그 필름에 그거를 이제 은으로 또 뭐 내보내기도 하고 또 비싸니까 또 재사용을 하는 개념으로 물자 귀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장식 겸 해가지고 네, 밀짚 모자에 두르고 그리고 네. 지금도 왜 영화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래요. 뭐해 지금 그러면 시나리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남이 써준 영화는 찍을 수도 없고 본인이 그 남이 써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대요. 그리고 또 영화 마니아층 같은 경우는 우리 감독이 그 기다리는 새로운 영화를 뭘 찍을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홍은홍 감독님이라고 실제 이 여판사를 찍었던 그 감독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이 그 화면 속에 이 뭐랄까 이 렌즈들을 보면은 이 자체가 정말 역사죠. 예, 그렇죠. 저거는 잘 보관했으면 요즘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말 거기 동대문의 답심리 촬영소 미디어 센터에 요 영화 그 감독님이 사용하셨던 카메라 등이 몇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저때 필름 쓸 때는 참 대책 없는 게 필름은 한 번 찍으면 재활용을 못 해요. 한 번 찍으면 그래서 실수나면 그것들은 버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테이프나 메모리는 그냥 지운 다음에 다시 거기다 덮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면은 화가 진짜 요즘보다 막 몇 배가 더 나는 거예요. 맞아. 그 비싼 필름을 날렸으니까. 그래서 옛날 야인 시대 중에 보면은 그 드라마 중에 그게 있어요. 이마수라고 유명한 영화계 했던 그 깡패 있잖아요. 깡패. 깡패가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얘들이 찍은 필름 가져와봐. 그러다음에 현상도 안 한 필름을 딱 이렇게 여기 쫙 보더니 끝났죠. 햇빛에 노출됐으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녀석들 다 먹통이구나. 이거 나 속였잖아. 찍었다더니 하면서 현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생 필름을 꺼내고 그 장면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그 홍은홍 감독이 만들었다는 그 여판사의 포스터가 있어요. 그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정중앙에 있는 이 여자 판사라고 하는 직업. 60년대 여자 판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있긴 했어요? 예, 있었답니다. 실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실제 이야기는 이 여판사가 이 어머니와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함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시라는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한자를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현대인의 부부 생활의 뭐야 이거 표현인가 보죠? 현인가 현자 아닌가 같다. 표상인가 아무튼. 아이고 한자가 왜 이렇게 폰트가 어려워? 못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썼으면 읽을 거예요. 이 영화의 일부가 음성이 없어서 그 음성을 아까 그 최근에 여감독이 이제 입히는 과정의 스토리가 이 오마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동시녹음도 아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시절에 자기 목소리를 연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은 이제 그 연기만 하고 성우들이 주로 이제 더빙을 하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성으로서 정말 특이한 직업의 분들, 일명 우리로 말하면 전문직 분들은 뭐 감독이 됐던 판사가 됐던 지금으로 말해도 예를 들어서 여성 항공 배를 비행기를 운전했다든지 굉장히 이런 특이한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우 대단한데 이런 얘기보다는 여자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60년대의 여성의 이 정말 독특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여성 감독이 찍고 그리고 그 여성도 딱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홍일점의 이야기에 실화가 바탕이 된 또 영화라고 하니 역사성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면에서도 되게 이 오마주란 영화도 흥미롭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여판사도 홍일점이지만 여감독도 홍일점이다. 이렇게 해서 막 선전 효과는 냈는데 네. 실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홍보거리로 네. 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바탕이 있고요. 지금 요 화면 속에 있는 건 영화의 한 장면을 저희가 이제 네. 제가 캡처를 떠서 판사 이름이 이제 허진숙이라는 분인데, 이분 자체가 내가 쥐약을 먹여 죽였다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서로 털어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실제 이야기에는 남편이 의식을 잃었고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이제 무죄가 돼서 남편은 이제 풀려났지만, 이런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고 영화 속에서는 아니다. 이제 이 똑똑한 며느리가 그래도 이 시어머니를 좀 무죄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서 방영을 해야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희가 왜 영화의 끝마무리를 해피엔딩, 권선징악 이런 것이 아니면 절대 통하지 않는, 그렇죠. 뭔가 열린 결말 아니면은 뭐 그들은 떠났다든지. 사람들이 영화관에 오는 이유는 예. 복잡하고 바다나 그리고 그 불행한 자기의 현실을 잠시라도 2시간이라도 잊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웃으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아이고 세상에 저 불쌍한데 저렇게 됐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극을 보면서 예, 희극 아니면 비극을 보면서 나가야지 이도저도 아닌 결말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야 라고 흥분해서 나가길 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 시대는 그게 더 심했죠. 네. 예. 시나리오 상에서 미리 다 이게 기본적으로 고치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검열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여성이 혼자 뭐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 네. 그럼 무조건 이제 가위질을 대니까 네.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독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 그렇죠. 잘려져 나가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점프샷이 나오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네. 왜 이게 나오지? 그 다음 네. 장면 이게 나오지? 네. 그런 것도 많았죠. 그러니까 사전에 시나리오 검열도 있고 나오면 이제 작품 검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요 그 영상이 지금은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네. 60년대 영화들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16mm 필름에서 이걸 디지털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많은 부분에서 음질도 떨어지고 화면도 막 이렇게 수집을 해서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양해를 구한다, 이런 면들이 있고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황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 필름 자체에서 은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 지금 여성 감독님이 그 모자에 있던 테두리들을 전부 다 이 하얀색 봉투에 네. 담아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 영화관인데 이 영화관 천장이 네. 이제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부식이 일보 직전이라서 이 천정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거기다 비춰보시는 거예요? 예, 비춰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이 머리에 그 꽂았던 그것이 사실 우리가 찾는 역판사의 네. 필름이 아닐 가능성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필름을 아들이 그 모자의 그 테두리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여기 극장에 와요. 그래서 그 모자에 있는 테두리를 다 이제 이 봉투에 담아서 하나하나씩 봅니다. 근데 이 보는 장면에서 이거네. 그래서 아주 찾는 장면이 굉장히 하늘에서 빛은 떨어지고 이게 네. 찾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무슨 기도하는 영상 같아요. 그 네. 내려오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네. 마음도 있었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감독인데 또 여성의 이야기고 또 당시에 여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담배만 펴도 난리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내가 다시 되찾아주겠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어떤 의지가 이제 표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동네인데도 어찌나 넓은 구간을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는지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바닥에 네, 벌써? 강수연이라고 하는 배우들 뭐 아마 이름 돌아가신 지 얼마 들으면 안 됐죠. 예, 알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뭐 아다다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래서 영화와 영화 제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가 전체를 다 깔아놨고 핸드 프린팅도 예, 예. 있는데 핸드 프린팅 또 바닥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배우들로 대체적으로 뭐 40대 후반 정도의 뭐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 다 영화를 찍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다 해놓고 바닥에다 깔아서 이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이 답심리 고개를 다 꼴딱 넘을 정도로 긴 구간에 이 예산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이 영화의 거리를 이 동대문구 쪽에서 만들어 놨어요.